안녕하세요, 꽁세입니다. 오늘도 이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회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리고 뭐 해외, 그 다음에 뭐 내전, 외전 이런 거 많이 얘기 들어오셨죠. 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왜 그런 것들이 생겨났는지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인체 해부학을 배울 때 해부학적 자세에서 이렇게 도냐, 이렇게 도냐. 이거에 따라서 회내회를 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하면 이제 회내한다 그렇게 회외한다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배드민턴의 이 선수들 보면 특히 회내 현상이 많이 일어나면서 내전 스윙을 한다 그러죠. 그죠?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전이나 뭐 회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그립법과 연관돼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그립을 제가 얘기하는 이제 2번 그립이라고 했죠. 멀티 그립의 2번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 상태 엄지를 내려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이걸 맞추기 위해서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 동작을 해야 되죠. 그죠? 이게 회내예요. 이게 내전이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이게 내전 동작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러면 보세요. 내가 여기서 내전 스윙을 안 해볼게 한번.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이거로 치는 거죠. 그죠? 손목을 쓸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낚여서 이렇게 잡았을 때는 이렇게 뒤에서 올라올 때 이런 동작이 필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맞죠, 정면으로. 그래서 내려에 떨어져. 이렇게. 옛날에 이제 제가 청긴수를 촬영할 때 제 동작을 찍어보니까 초고속 카메라로 찍으니까 제가 이렇게 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저렇게 치고 있었구나. 그런데 저 역시도 뭐 예전에 제가 영상에 얘기했지만 칠 때 이렇게 친다고 연습한 적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죠. 그냥 이렇게 때린 거지. 정면을 보고 때린 거지. 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내전 스윙을 이제 우리가 뭐 어찌 보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배드민턴도 교수법이 굉장히 과학화되고 발전되고 하면서 새로운 용어도 생겨나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피드백 용어도 생겨나고 이렇게 하면서 발전하는 거지. 내가 선수 시절에 그런 걸 안 들어봤으니까 이거 잘못됐다. 내가 선수 시절에 그렇게 나는 배워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뭐야?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동으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학습을 지도하는 이 교수자들은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까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어차피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또 새로운 피드백 용어도 생겨나기도 한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쨌건 이것은 그립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열리는 동작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동호인들 시작할 때 이렇게 잡고 시작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만약에 강습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잡고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낚싯을 만약에 이렇게 많이 돌려주면 이 내전 스윙이 필요한가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거 내전해버리면 어디로 가 이거? 저쪽 끝으로 날아가겠네. 그죠? 그러니까 그 그립을 이렇게 돌려잡고 거의 웨스턴에는 이런 내전 동작이 별로 필요가 없죠. 하면 안 맞으니까. 그러면 프로들, 소위 얘기하는 우리 뭐 선수들 출신들은 대부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전부 다, 코치 선생님들 전부 다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고 치는 사람 없잖아요. 다만, 동호인들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선수들처럼 이렇게 가동성이 크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라켓을 적당히 돌려야겠죠. 그죠? 그러면 내전이 선수들보다 좀 적게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렸으면 더 많이 일어나야 될 거고 적게 돌리면 좀 적게 일어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내전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동작들은 결국은 샤트를 정타를 맞추기 위해서 그립을 이렇게 잡아 있기 때문에 그런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스포츠가 프로 선수들의 폼을 아마추어들에 따라서 처음부터 연습한다? 그거 쉬운 게 아닌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좋은 자세를 추구한다면 그것을 또 추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운동 능력에 따라서 그걸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립을 이렇게 잡고 처음에 어려우면 처음엔 약간 돌려서 이렇게 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립이 적응이 되고 손목의 유연성도 좋아지고 어깨 이런 근육의 쓰임도 좋아지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돌리던 것을 좀 적게 돌려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 때의 운동 동작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도 좋은 자세를 유지하려면 내가 구력이 좋아질 때 그 기초에 의해서 응용 가능한 기초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손목을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초보 때 너무 돌려서 잡는 그립을 배운 사람은
나중에 이걸 순간순간 이게 포인트 백핸드를 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렇게 자꾸 습관이 됐기 때문에 손목을 쓰기도 어렵겠죠. 그리고 내전 현상이 필요도 없을 거고 분명히 내가 2번 그립에 가까운 그립을 잡아야지 확실히 좋은 임팩트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마다 뭐 이렇게 할 수 이렇게 할 수는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타점이 더 앞에 있을 때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즉 여기서 보면 여기는 타점은 이런 그립을 쓸 거고 타점이 좀 이러면 좀 이렇게 써야겠죠. 그죠? 더 앞에 오면 이렇게 써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멀티브를 통해서 타점의 위치에 따라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항상 제가 영상마다 그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런 이유예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관절의 이동성이. 그러니까 그걸 그립으로 컨트롤 해야겠죠. 아니면 스텝으로 컨트롤하든지 손목으로 컨트롤하든지.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은 선수들이 그립을 이렇게 잡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관절의 가동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더 과격한 스윙이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 과격한 스윙을 동호들이 똑같이 따라서 한다. 그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접목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조금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코킹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코킹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그립을 이렇게 잡으면 여러분들이 손목을 이런 식으로 쓰기가 더 편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잡으면 이거 코킹 안 되잖아요. 이거 좀 불편하죠, 이거. 이렇게 잡고 치면 이런 동작이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잡고 치면 이런 코킹은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좀 어렵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런 코킹 원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치는 것보다 이렇게 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동작보다는 이렇게 잡으면 이런 동작이 바로 나오니까 약간의 힌지성의 동작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잡으면 이 동작과 이 동작이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약간 코킹이 되죠. 여러분들 코킹이라는 것이 잘 안 보여요. 이게 낫켓이 요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다 코킹의 동작이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뻣뻣하게 그 상태만 유지하고 항상 요 각도로 유지하고 친다. 이것은 굉장히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손목을 우리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대각으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배드민턴을 치다 보면. 그러니까 코킹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목을 이용할 때 코킹의 원리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듯이 힌지가 어떤 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칠 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이런 것은 굉장히 그립과의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는 자꾸 많이 태어날수록 좋은 거고 교수법에서 접목할 때 그 효과가 좋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또 더 많이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꽁쌤의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